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저 지금요, 한바탕 일하고 힘들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오늘 사실은 또 뭐 여기 분갈이 할 게 천지죠. 분갈이를 해야 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요거 통 보이시죠? 카메라에 웬 노란 바켓스에 제가 오늘요, 빨간 고무장갑을 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짝꿍이 요 분무기, 자동 분무기죠. 자동 분무기를 사줬는데 이 통이 필요해요. 이 통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약물 관수를 한번 물관수 겸 시험 삼아서 사용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통을 못 찾아가지고 옆에 이호님한테 빌려가지고 약물 관수를 조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오면 달기들만 쳐다보고 예쁜 모습만 쳐다보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기 바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시간만 넉넉하다면 밑에 이 청소도 여기는 이제 공동생활이고 키핑장이잖아요. 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제 테이블에는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니들도 오시지만 구독자님들도 또 많이 오셔서 한 번씩 구경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이 나서 키핑장에 오면 분갈이도 물론 분갈이가 급하지만 뒷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 정리 정돈 뭐 이런 것도 꼭 해야 돼서 기본 1시간은 제가 하거든요. 오늘도 저 바켓스 통을 집에 하나 가지고 가고 이거를 이제 2개를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살림살이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하나를 놓고 여기는 키핑장에는 기본적으로 전체로 방제를 이렇게 주기별로 분기별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키핑장에서 요거를 사용할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집에서는 또 솔직히 사용을 해야 돼.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해서 요거를 차 트렁크에 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키핑장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이 통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흙통을 전부 바꿨잖아요. 저 덮개 뚜껑이 있어야 위에서 물 관수를 할 때 흙이 젖지 않아 가지고 저 사각 박스를 다이소에서 사서 저렇게 흙통을 전부 바꿨어요. 비빔밥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근데 여기 키핑장은 대부분 다 저쪽에도 그렇지만 흙을 직접 비벼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덮개 있는 뚜껑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사 오기 전에 키핑장에서는 옆에 이 테이블 밑이 아니고요. 옆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통을 흙통으로 섰었어요. 그래서 이 통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을 이제 덮개가 없으니까 저쪽 구석에다가 놓고서 엎어놨었어요. 엎어놨는데 짝꿍이 그거를 못 찾고 옆에 이호님한테 통을 빌려서 저 분무기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 하려고 사실은 계획 없이 왔다가 이 분무기하고 이 통을 챙겨서 집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또 이거를 또 세척해야 되고 또 밑에를 안 보면 모르는데 어제는 진짜 몰랐어요. 안 보면 모르는데 오늘 밑에를 한번 저 통을 꺼내서 하다 보니까 밑에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또 공동생활이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밑에가 너무 지저분하면 그 이웃님들이 싫어하세요. 혹시라도 너무 환경이 어쨌든 다육이한테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밑에가 습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하면 벌레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이럴까봐 그런 거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오면 이렇게 바닥 청소면 눈에 보이는 대로 뭐 고양이 눈 가리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장갑을 고무장갑이 지난번에도 와서 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장갑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 장갑을 자주 끼는 편은 아니에요. 분갈이 할 때도 맨손으로 하고 집에서 살림 같은 경우도 거의 맨손으로 좀 하는 편이라 손이 조금 거칠거칠해요. 맨날 흙 만지고 또 이 흙도 그냥 흙이 아니잖아요. 여기 약이 들어있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손이 거칠거칠한데 고무장갑이 필요해서 고무장갑 하나 사다 놓고 거의 한 달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분갈이 하려고 왔다가 마음 먹고 저 통을 씻으면서 이 밑에 이 덮개 뚜껑도요 전부 여기서 위에서 상면에서 관수를 하면은요 여기에 마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 통 뚜껑을 전부 닦았어요. 이게 그냥 카메라를 처음 일하기 전에 들어볼까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켓스에다 물 받아가지고 여지껏 고무장갑 끼고 걸레로 통
뚜껑 전부 닦고 저쪽에 가면 개수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 통 다 설거지하고 오늘 흙도 비벼서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분갈이는 손도 못 대고 그러고 있지만 어제 와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보고 갔다고 다육이 걱정은 조금 덜 되더라고요. 급한 분갈이도 있긴 있고 뭐 수영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집안 살림이고 키핑장 살림이고 이 뒷설거지가 있잖아요. 집에도 해도 끝도 없는 게 빨래하고 설거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리정돈을 이렇게 하고 가면 한 2주 3주 정도 되면 뭐 그때까지는 뭐 한 달 정도 되면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오니까 이제 늘 손님이 오시고 또 손님이 이무러 온 손님이라 하더라도요. 어쨌든 위에서 분갈이하고 하엽되고 뭐 이런 거는 같이 하고 어울려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밑에 청소하는 거는 손님 있을 때 못 해요. 저 혼자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혼자라서 작심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정리정돈을 조금 했는데 이게요 제가 키핑 선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반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2개였어요. 이렇게 2개였는데 이제 자리가 비좁으니까 저는 그래도 유튜브 치고는 다육이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요게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요게 하나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기 전에 이 테이블 분배를 이렇게 밑에도 정리정돈이 좀 되고 화분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테이블이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이 테이블이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화분을 쭉 엎어가지고 세팅을 하고 바닥바닥 말리고 요거를 하려고 이걸 이쪽에다 놨더니요. 이게 동선이 길어요. 제가 분갈이는 저기서 하고 화분 테이블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분갈이통을 이쪽으로 옮길까 아니면 이제 화분을 이걸 밑에 선반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짝꿍한테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일이 금방 뭐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다 살림을 끄집어내고 뒤집어놔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여기서 하기가 이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청소 이렇게만 하는데 저 분갈이 하는 거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 나무 테이블 저것도 저기다가 화분을 전부 씻어가지고 전부 엎어서 좀 보기 좋게 화분도 이게 제가 가지고 오늘 정리하느라고 통에다 전부 넣어놨어요. 저쪽에 선반도 있어요. 지저분해서 제가 안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화분도 다육이 못지않게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빈 화분도 생기고 분갈이 하다 보면 작은 화분도 생겨서 이렇게 박스 통에 화분을 이렇게 넣어놓고 쓰는데 이게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하나 찾을 때마다 그 시간 낭비 또 노력 낭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청소야 뭐 어떻게 저떻게 한다고 하지만 화분 정리가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머리를 써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연 찍을 때 요 분갈이 통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 선반에다가 화분을 좀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물 청소에 바닥 청소에 통 닦고 저 뚜껑 닦고 막 이걸 했어요. 또 여기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화분도 싹 정리해서 통 안에다 싹 집어넣고 근데 이거를 전부 세척해가지고요 말려서 퍽퍽 엎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싹 건조시켜서 바람에 건조시키고 햇빛에 말려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약은 제가 수시로 이렇게 분갈이해서 흙 털으면 수시로 손소독제는지 이런 거를 막 뿌려가지고 놓기는 하지만 그걸로 불충분해요.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오늘 빨간 고무장갑 끼고 한바탕 일을 하고 나니까 힘든 거 있죠. 제가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집에서 있는 허들의 잠바를 입고 오기를 참 잘했다 싶은 게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났는데 덥더라고요. 그런데 잠바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톱이 벗어야지 장갑 벗어야지 작업이 한참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땀을 식히느라고 이 커피 한 잔 먹어가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잠깐 들었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훅 갔어요. 분갈이는 못하더라도 정리정돈은 오늘 세상 없어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적하게 오늘요 회원님들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렇게 한적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육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이 취미가
일이 되어서 노동력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 보셨지만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때는 그 일회용 기저귀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면 기저귀 그거를 해줬죠. 말을 끊어가지고 다리미로 두드려가지고 그거를 해주면 그거 면 기저귀를 빨아서 또 막 거실이고 빨래 테이블이고 막 널어놓고 그렇게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렇게 키우면서도 저는 글쎄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걸 힘들다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고 하다 보니 중학생이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육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요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밑에서 기어 들어가서 빗자루질을 하고 해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나만의 공간, 내가 머무르는 이 취미 공간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은 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여기서 분갈이를 해도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여기가 지저분하면은 이 위에서 분갈이를 할 때 마음이 안 편해요. 괜히 찝찝하고. 집에서는 거의 청소를 짝꿍이 해요. 짝꿍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뭐를 이렇게 치우고 어쩌고 하는 그 시간 타임을 못 기다려가지고 후딱에 치우고 후딱에 치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청소를 안 하고 짝꿍 담당인데 키핑장만큼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청소, 밑바닥 치우는 거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짝꿍은 이 밑에서 청소를 해주려고 해도 배가 나와서 배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못해요. 그런데 이 밑에 가서 청소하는 걸 보고 짝꿍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제 짝꿍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다육이들을 이렇게 많이 관리도 못하면서 그런 일을 뒷설거지 또 밭대기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까지 취미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키핑 생활을 하고 다육이를 막 가꾸고 분갈이하고 다육이하고 실갱이하고 아프면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생활이 지겹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재밌어요. 저는 어쨌든 오늘 지저분한 것만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 싫어하시죠? 예쁜 아이들 조금 보여드리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조금 휴식을 취했더니 땀도 식고 또 기분이 상쾌한 거 있죠. 이 한바탕 청소하고 집에서 빨래 걸어서 바닥바닥 말린 거를 개켜 놓으면 기분이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기분이 뿌듯합니다. 개운한 그런 걸 느껴요. 다육이 분갈이 해놓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손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하면 땀 한 바탕 흘리고 나니까 시원하고 다육이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 어제도 예뻐 보였는데 오늘도 한없이 예뻐요. 이거 좀 보세요. 요게 자구인지 꽃대인지 이웃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게 코코샤넬 이쁘죠? 코코샤넬이고 요거 샤르먼이에요. 제가 겨울 동안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가 아픈지 의심스럽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옆에 자구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요게 조그맣게 아가가 붙어 있었는데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컸고요. 요거는 오렌지 모모. 제가 집에도 하나 있고 키핑장에도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오렌지 모모도 커가지고 이거 보세요. 화분이 미어 터지려고 하고 지난번에 물관수를 아주 땡땡하게 먹어가지고 이런 거는 물고픈 내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맨날 종자포트로 가지고 와서 키우는 보라카이가 이렇게 예쁘게 여기도 지금 분질을 하고 있죠. 이게 주병분인데요. 이 화분이 조금 한량했었거든요. 지금은 입장도 짤뚱해지고 통통해져가지고 화분이 이제 작으려고 그래요. 적으려고. 그래도 이제 요 모습이 이뻐가지고 저 그냥 둘답니다. 요거는요. 요거 한아름이에요. 집에 있는 한아름도 물이 안 빠지는데 여기도 이 아이도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참 묘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햇빛 방향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신발을 제가 거꾸로 놨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발 거꾸로 놓은 모습을 보고 빵 터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꽤 됐어요. 그런 지가. 그런데 이게 얼굴이 안 돌아오고 이제 조금 방향을 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단단하니 돌덩어리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짝꿍을 요 한아름하고 짝꿍을 해주려고 요 작은 소분에 있는 아이 요 아이 이름이 참 예뻐요. 이거 백만송이 장미인데 색감도 아주 피멍으로 묘한 매력이 있어요. 손톱이 이렇게 다 바람에 타서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뿌리 활착을 영 못하고 크기도 안 크고 그러고 있더니 요즘 이제 봄이라고 생장점에서 조금 활성화되는 모습 그게 조금 보인답니다.
카메라 든 김에 여기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요게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아이들이 아마 이쪽에 와 있을 거예요. 요게 그 페라리 이게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올 가을에는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모습을 못 봤어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도 좀 건강하니 예뻤는데 여기다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꽃대도 올리고 녹빛도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소우렌이에요. 소우렌은 창 종류 중에 하나인데 소우렌도 이렇게 분지를 하는지 몰랐어요. 소우렌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창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외도로 베란다에서 키웠던 건데 이렇게 분지를 하더라고요. 소우렌 분지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처음 봐요. 그리고 요거는 기르바의 장미. 제가 작년에 거리대에 있던 아이, 요 아가 중간에 아가가 없고 2두짜리였었거든요. 근데 요 아가가 요만큼 커가지고 이제 3두가 되려고 하는데 요거 앉아 키우면서 제가 중간에 분갈이를 한 번 정도 해줬던 것 같은데 요 아이가 첫해 색감을 진짜 핑크색으로 엄청 예쁘게 그렇게 들었던 아이인데 올해는 그 빛깔을 못 봤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하긴 하지만 건강세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한 해 예쁜 모습을 보면 한 해는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뭐 그걸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예쁜 모습을 안 보여줘가지고 조금 서운하다는. 그리고 이거는 서롱마리아 철화인데요. 제가 베란다에서 또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요거는 작은 콩분에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색감도 유지하고 하는데 약간 그 바람에 탄 듯한 거칠거칠한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작은 소분이고요. 요거는 파스텔 네온이에요. 이것도 거리대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색감 이쁘죠. 묘합니다. 요거 금강합은 소분에 심어놓은 아이인데 보라보라한 모습도 이쁘고요. 이거 나름 무겁다고 바깥 입장에 노랑노랑하게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가 1호 드릴 거예요. 거의. 이거는 파이어필라는요 제가 베란다에서 요 아이도 연차수가 꽤 될 거예요. 명찰이 안 뽑아져요 지금. 요것도 물 들으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요것도 그렇게 진하게 물 드는 모습을 올해는 못 봤어요. 이게 겨울이 조금 따뜻해서 그럴까요? 키핑장에 데려다 놓으면 조금 물이 더 들으려나 하고 얼마 전에 그 겨울나게 하려고 안으로 들어올 때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물을 안 들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 블랙마리아 창인데 제가 초보 때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요것도 아주 입장이 좀 화분을 작게 쓰니까 창인데 등치를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짤뚱 줄여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꽃대가 조금 보이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면 이쁘죠. 요거 참 귀둥이라고 제가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한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오팔리나 철화예요. 오팔리나는 많은데 오팔리나 철화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딱 하나 아주 작아요. 이거 한 7cm 화분?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입장도 많이 짧아지고 건강세는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 이호님 바로 옆 테이블 이호님께서 이거 맥라이징이에요. 맥라이징 모주로 어마어마하게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모주에서 띄어가지고 자구를 띄어서 준 거거든요. 밭대기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다 심어줬는데 이거 많이 컸어요. 이 화분이 큼다막하게 그렇게 심어준 건데 색감도 아주 진하게 들고 맥라이징 포스는 아직 없지만 열심히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이거는 퍼플존인데요. 어딘가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퍼플존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막으로 이름을 쓴 기억이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집에 있는 퀸카가 빨갛잖아요. 요것도 퀸카더라고요. 제가 키우면서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퀸카를 초보 때 요거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키워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 나오면 신품종인가 보다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신품종이 아니었던가 봐요. 요게 한 2년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퀸카가 이렇게 초록둥이로 여기는 약간 반그늘 자리이기는 한데 색감이 진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짤뚱짤뚱 다져졌어요. 이게 아마 바람의 효과이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람에도 다육이가 다져지나요 하실 것 같아요. 다져져요. 요거는 퍼플 샴페인이랍니다. 아직은 어려가지고 완연한 색감은 아닌데요. 샴페인 중에서도 이 보라스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꽃담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 화분이 조금 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우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면 너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이름이 지금 펄그레이
펄그레이 창 종류 중에 하나인데 맑은 톤으로 그렇게 키우는 아이인데 이것도 창도 저는 군생을 좋아해서 아마 제가 데리고 왔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따글따글하니 이제 노란빛이 이렇게 맑은 창들은 이렇게 묵어지면은요 노란빛이 나거든요. 아, 요거 보세요. 이거 베란다에서 제가 키웠던 백미예요. 이웃님 백미를 보면 백분을 뽀얗게 있고요. 아주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백분감이 별로 없고 요거 제가 처음 데려올 때 입장이 4개였어요. 입장 수는 조금 많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백분을 안 입어요. 이게 열성인자인지 제가 잘 못 키워서 그런 건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프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백분감이 조금 덜하다는 거, 화분을 작게 써서 그럴까요? 워낙 뭐든지 다 콩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이 모양이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웃님한테 얻어서 이 핑크롭이 데려다 놨는데 아이고야, 이 이웃님이요, 이 다육이 얼굴들을 이렇게 통통하게 빵실하게 키워놓는 거, 이걸 참 잘하세요. 그거를 좀 어떻게 배워가지고 제 다육이들도 아주 그냥 통실통실 빵빵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제 다육이들이 많이 통실해지고 그래줬어요. 요것도 이거 올리비아 금이죠. 요런 것도 요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백금은 조금 저쪽에 백금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얼마 전에 가을에 분갈이 했잖아요. 자리 잡아서 있는데 요것도 바람에 탄 것처럼 약간 거칠거칠. 키핑장에서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파비앙 철화. 이것도 자리 잡았어요. 그냥 분갈이 해놓고 올 때마다 잊은 듯이 그냥 물 주고 상태 봐서 보기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물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확실히 환경이 좋아서 그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요거는 라피네 누즈인데요. 제가 똑같은 아이를 지금 베란다에다 데려다 놨는데 걔는 연두연두한데 이 아이는 색감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자구가 잘 낸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시간이 훅 갔네요. 요거 이웃님한테 얻은 방울복랑 2개. 요거 물관에서 하라는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하기는 했는데 뿌리 활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그 색감, 이 무늬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게 진짜 이쁘네요. 이분이요, 방울 복랑만 글쎄요, 대략 잡아 5, 60개 이상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다육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가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뒷설거지를 하더라도 집안 청소를 홀라당 뒤집어서 정리정돈을 한번 싹 하면 기분이 개운하잖아요. 오늘 그런 기분이랍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올리비아 백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올리비아 금, 노란 금하고 요건 백금이에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요것도 진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요거 라밀라떼 철화. 라밀라떼가 아마 제 키핑장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아이가 성장세 진짜 좋고 쌩얼도 이렇게 1년에 하나씩 달아준다는, 요거 처음에 왔을 때 쌩얼이 하나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죠. 이것도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으네요. 외도로 데려왔는데 3도가 된 홍비랍니다.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훅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쁜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짱이만 오늘 아주 일다운 일을 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끄고 한 통 비벼서 집에 가서 채우고요. 또 비빔밥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섞어 놓고 집에 돌아갈 거랍니다. 안녕.